일단 FOMC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 누가 정리해 주실까요? 네, FOMC는 제가 적어봤는데요. 네. 낙관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FOMC에 대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은 결국엔 지난 FOMC 이후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FOMC 회의는 고용 지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군다나 연준에서 이야기를 했던 테이퍼링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고용이었죠. 고용의 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경기 회복 이 두 가지를 주축으로 좀 보아야 되는데 결국 7월 고용 지표를 확인하지 못하고 FOMC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뭔가 급변적인 제스처를 취하기에는 뭔가 부담이 있다. 그리고 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인플레 우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 둔화 우려까지도 낳아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7월 FOMC는 급변하는 모습들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였고 그러한 전망들과 맞춰서 좀 FOMC 회의 결과도 좀 나온 모습입니다. FOMC 회의를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게 된다면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져서 증시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였죠. 또 하나는 그렇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불안해하고 변동성이 높아지고 여기에 자극을 받게 되고 예민한 신흥국 시장들은 여기에 또 출렁이게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FOMC 결과 발표를 본다면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전된 논의를 하고 있다 정도 수준의 테이퍼링도 건드려주고 하지만 테이퍼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었던 스탠스를 유지해주는 발언들을 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는 부분들을 좀 피해가며 아주 적절한 시소 타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감이었습니다. 결국엔 테이퍼링, 긴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고용의 회복 그리고 언제까지 인내심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인 경기 회복이 우리 눈앞에 얼마만큼 확인되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실업급여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종료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정상적으로 고용시장에 일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 이후 고용지표가 테이퍼링을 향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FOMC는 9월 달에 있죠. 그리고 8월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9월 이후에는 11월 초에 FOMC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빅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어디에서 어떠한 일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점차 가까워짐에 따라서 뭔가 시장의 전망이나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시장에 어디가 더 우세한가 이런 쪽들은 그래도 분위기상 분별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전망들을 꼭 살펴보시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계가 조금은 늦춰졌지만 시장의 테이퍼링 쇼크는 한 번쯤은 올 겁니다. 그리고 첫 금리 인상기까지 지수의 우상향은 어닝의 우상향과 마찬가지로 우상향이 아직까지는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테이퍼링 쇼크를 얼마만큼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시면 오히려 계좌와 투자 활동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FOMC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한 만큼 그냥 그렇게 좀 무난하게 그래도 잘 지나갔고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도 좀 제한적이라서 뭐 큰 충격이 있었다거나 이변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이 FOMC 회의 결과를 보면서 그 다음 스텝을 우리는 좀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테이퍼링 쇼크가 한 번쯤은 올 것 같은데 그게 언젠지는 좀 추후에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셨네요. 우리 이주원 전문가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미국에서 FOMC 회의하는 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특히나 뭐 전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으로 바뀐 것뿐이지만 미국을 제일 우선시하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약간의 언어만 달라졌을 뿐. 거기서 우리가 어떤 기조를 유지를 하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은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대로인가요? 일단 예상대로 금방 좀 전에 허반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 가능한 부분에 이제 평양이 좀 나왔고 지금 이제 이 미국의 그 역할을 보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옥죄기 위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역할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다시 시장이 긴축의 우려감이 커질 부분을 막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연준의 파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두 사람이 아주 절묘하게 물론 이제 이 두 사람이 예정된 행위고 교환된 행위가 시장을 이제 절묘하게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얄밉지만 시장은 컨트롤이 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4월, 5월 달 인플레이션이 조금 급등하면서 경기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한량으로 들어갔다가 느닷없이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한 원자재 가격을 인하하는 부분 혹은 장기 국채 금리를 갑자기 급락시키는 부분 또는 주식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이어졌는데 반면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본다면 옐런이나 파월 의장이 의도한 대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췄고 장기 국채 금리를 좀 안정화시켰고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불식시키면서 이제 예정된 수순대로 이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는 게 그 옐런 재무장관이 이전에 이제 FRB 의장 때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금융과 재정 정책의 거의 글로벌 1인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런 역할을 지금 충분히 좀 잘했다고 좀 보여지고 시장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착각을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런 과도한 부분을 낮추는 거지 이 부분이 절대 경기가 후퇴하거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보면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는데 최근에 다우지수나 나스닥, S&P 지수에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예전에 이제 선순환의 움직임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철강이나 기계, 건설업종들이 다 오르고 또 IT 관련돼 있는 성장주들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역시 오르는 그러니까 양쪽이 투톱으로 다 오르는 체제로 가는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 우리 시장은 반대거든요. 양쪽 다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압박을 좀 받는데 이런 디커플링은 오래가지 않을 거고 어제 이제 FOMC의 그 예측 결과를 보면 이제는 뭐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누구나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시기에 오겠구나 금리 인상이 어느 시기에 오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파월 의장의 의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017년도 이때 예전에 버냉키 2013년도, 2017년도 사이에서 버냉키 의장이 예전에 벌였던 아주 돌발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아마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절대적으로 공포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가 볼 때 좀 얄밉지만 컨트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계속 해주셨던 것처럼 엄마 역할의 파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빠 역할에는 옐런 이렇게 미국 시장을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잘 줄다리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테이퍼링 언제 할 거다라고 좋은 의미에선 경고죠. 언제 할 거니까 너무 충격받지 말아라 이렇게 시장을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데 뭐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달래주면 잘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둘 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얄궂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장을 멀리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것에는 방점이 찍혀 있는 게 맞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